다음은 순국서절 및 호국 영역에 대한 운영이 있겠습니다. 또 운영. 바로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신 주호영 국회의원님께서 이 자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먼저 주호영 의원님의 계획 인사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인허근고 학생들이 양심선언 내지 폭로를 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더 생생하게 알게 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인허근고 사태를 통해 바라본 교육 정상화 토론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교육위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관심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 보도를 통해서 인허근고 사태를 알게 되었고 학생들이 서울시 교육청에까지 와서 농성을 벌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보좌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가서 사정을 좀 파악하고 오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 박영하 의원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런 세미나를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마침 우리도 보좌관을 보내려던 참이었는데 잘 됐다고 그래서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듣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허고의 김하랑 최인호 학생 등이 편향된 정치사상 관계 주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폭로함으로써 짐작은 했습니다만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학생들을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서 또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서 오히려 징계하려는 적반하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자행한 정치 이념 편향교육, 또 반일운동 강요, 특정 웹사이트 낙인, 비하 등은 인허고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의 10중 100의 48경계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남을 가르치는 것도 죄로 아주 분류하고 있는데 제대로 모르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수한 영혼들에게 왜곡되고 잘못된 세계관을 심어주는 것이야말로 큰 죄가 될 것이고 또 대한민국의 교육 정치적 중립성은 교사로 하여금 자기 혼자만의 세계관을 학생에게 강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장은 점점 그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심각성을 의원들이 좀 공유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또 학생들 보호를 위한 이런 방안을 마련하는 데 조그만한 도움이나마 되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달 1월 15일까지 의원들이 4월 15일 선거를 위한 의정보고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의원들이 대부분이 자기 지역에 가서 지금 의정보고를 하고 있어서 오늘 많이 동참하지 못하게 된 것을 참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 당 원내 사령탑인 심재철 원내대표께서 본 시간 중에도 오셔서 오늘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교육위원들로 하여금 이 문제에 집중하고 천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나마 좀 위안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 오늘 여기 오셨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막상 현장에서 싸움을 하다 보면 외롭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적막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옳은 일은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이긴다는 신념을 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힘이 되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나오시는 장달영 자유법치센터 변호사님, 또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님, 또 이선본의 박성현 대표님, 사회를 보시는 턴나이트 강민구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것이 오늘 한 번의 행사에 그치지 않고 교육 현실을 국민들이나 학부모들에게 계속 알려가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2시부터도 청문회가 있는데 이 일 때문에 기로 연기해놓고 와서 끝까지 자리에 있지 못하고 들락날락 해야 됨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분을 집회 현장에서 몇 번을 뵀는데 또 이 국회에서 직접 뵈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 오늘 우리들의 이 행사를 위해 격려사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신 신재철 의원님이십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토론회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비농구 사태가 비농구 사태를 보면서 저는 맨 처음에 놀랐던 게, 야, 고등학생이 저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불이익을 무릅쓰고 문제 제기를 하는구나, 굉장히 용감하구나, 그 말을 제놓은 진짜 그 점이 저는 좀 놀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은 결국 교육 현장이 이런 식으로 지금 대단히 심각하게 좌태장돼서 오염이 돼 있구나, 그런 것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좀 뛰쳐나왔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교조가 현재 교육 현장을 장악하고 거기에서 매우 잘못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늘 이제 들어왔지만, 그런 것들이 실제 현장에서 학생들이 참을 수 없을 정도만큼 이 심각하게 뿌리내리고 심각하게 좀 퍼져나가고 있는 현상들을 이번에 바라보면서,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이번에 문제 제기를 해주신 두 학생한테 진심으로 그 용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용기를 내서 이 문제를 제기한 그 용기 진짜 감사드리고, 그런 점들을 이제 우리 기성세대가 특히나 이 제도권에서 어떤 식으로 안아서 그것을 다시 해결해 갈 것이냐, 그게 지금 저희들이 국회에서 해야 될, 앞으로 풀어내야 될 숙제입니다. 그리고 그 숙제를 더 널리 알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촉구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런 자리 마련하신 것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조영 의원님, 그다음에 이선번의 박성현 의원님, 박성현 대표님을 비롯해서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 현장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도 더욱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바꾸고, 우선 1차적으로 이번 4월 총선에서 저희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나라가 더 이상 이렇게 퇴행돼서는 안 된다는 것, 더 이상 퇴행되지 못하도록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힘들을 조금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걸어놓는 것, 4월달.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에 맞게 다시 또 뜯어고칠 것들을 하나씩 뜯어고쳐가는 것, 이렇게 지금 해야 될 게 우리가 이럴 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냐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자유한국당 함께 여러분과 같이 싸워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먼저 그 사회를 맡게 된 장달영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토론자로는 많이 나갔었는데 사회자는 운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조금 떨리기도 하고 하는데, 조금 서투르는 모습을 보시더라도 많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주호영 의원님, 그리고 또 우리 토론자분들, 그리고 여기 많이 모여주신 참석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토론회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깐 일단 토론자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계시는 우리 광주여대 류영택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많이 아실 텐데요. 우리 이손범 박성현 대표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학부모 대표로서 우리 이승은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우리 바로 학생수호연합 대표를 맡고 있는 김화랑 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지금 현직에 계시는 교사 한 분이 오셨습니다. 다만 성명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또 뭐 저 자랑한다 그런다면 제가 40대 교총 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다 교육 문제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싶은 것이 지금 인원고등학교 교장 강성표 교장이 있는데, 그 교장이 연구부장 할 때 제가 학생부장 같이 근무했습니다. 그 친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신년교례 때 교육감을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 좀 했습니다만, 인원고 사태는 이렇습니다. 인원고 사태는 딱 이제 터진 겁니다. 이거 지금 우리 애들이, 우리 김하랑이나 이런 친구들이 용기를 내서 이걸 했지만은 지금 전국의 학교, 혁신학교가 2,000개입니다. 저쯤에 서울에 그걸 제가 교육감 선거 나올 때 177개였어요. 고등학교 5개. 더 이상 확대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 지금 대학 교수들이 교육감을 하는 이 상황에서는 다 정치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발제문에는 남겼습니다만 저도 하나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정교조에서 딱 핵심 10가지 주장을 딱 먼저 회의를 하면 교육청에서 딱 조희연이 교육혁신 제안서가 딱 나옵니다. 말만 바꿔서 그대로 대입을 하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혁신학교, 정교조에서 혁신학교 교육 확산이라면 여기서는 딱 혁신학교 중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를 하는데 처음에 1억 5천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돈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사립, 공립 다 돈을 배정해줘야 되는데 일반 회계에서 일반 회계 다른 학교 돈을 1억 5천만 원씩 지원하면서 혁신학교를 합니다. 혁신이 뭡니까? 혁신, 그 다음에 이런 것은 다 뒤집어 엎자는 겁니다. 혁신학교는 우리가 언제나 이야기를 하지만 혁신학교는 계급주의입니다. 계급사회예요. 공산주의가 이야기하듯이 계급투쟁입니다. 교장 나성표 아무 힘 없습니다. 김하랑 학생 교장 힘 있나? 그 학교에서? 아니요, 없습니다. 교장 말빨 한 개도 없습니다. 교감 말빨 없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모든 혁신학교는 말입니다. 교사들을 내가 원하는 만큼 뽑을 수가 있습니다. 30%, 40%를 정교조 애들만 갑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것도 골수 좌경사상을 갖고 있는 교사들이 모여 있는 집단입니다. 혁신하는 겁니다. 어떻게 혁신합니까? 계급투쟁입니다. 학생도 수업 안 합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정교조 핵심 주장 입시 교육 폐지를 위한 대학 입학 자격고사입니다. 대학 그냥 자격고사만 치자 등등 해갖고 혁신학교 확산 여기 쭉 부르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만 공부 안 합니다. 왜? 평등 경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혁신학교에 가는 순간에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똥통 되는 겁니다. 개돼지가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좀
다른 의견이 있어서 아까 이제 집단지성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좀 워낙 집단 이 단어를 싫어해서 지성은 개인한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지성이죠. 네트워크 지성. 아무튼 우리가 이제 모일 수 있게 됐죠. 사실 인원고가 이번에 굵어지게 된 것도 전교조의 그런 그 행태가 뭐 최근 행태가 아니거든요. 이게 DJ 때 이제 그 전교조 합법화가 일어났으니까 그때 이 말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때 교육부 장관 이해찬이의 구호가 학교는 목적이다예요. 제가 그 구호를 듣고 이해찬 저 사람이 독일 철학 흉내내서 독일 철학이 뭐 그런 식의 명제가 많잖아요. 뭐 이제 그 인간 존엄성이 목적이다 뭐 이런 그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 표현을 흉내내서 저 사람이 학교는 목적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구나.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앞뒤 수사 없이 앞뒤 한정 없이 뭘 목적이다, 즉 궁극적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크리스찬 같으면 구원이 될 거고, 불교도 같으면 깨달음이 될 거고. 그런 문장 구조를 가지고 학교는 목적이다. 이거 무슨 얘기냐? 학교는 교사의 철밥통이고 교사의 철밥통이 성스럽다는 얘기예요. 전교조가 힘을 쓰는 까닭은 기본적으로는 교권의 철밥통화 때문에 힘을 씁니다. 얘들이 교권 철밥통화 플러스 거기에 친북 이념성을 결합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학교를 정학을 해온 게 이제 30년 가까이 됩니다. 따라서 저런 기막힌 행태, 사실 저게 왜 기막힌 행태냐? 아시다시피 저희의 발단은 저거잖아요. 저기 그 강제징용 판결이었죠.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일본이 그 전략 수출 물자의 수출을 관리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직접 관리하겠다 그러니까 그걸 경제 보복, 경제 침탈이라고 문재인 정부가 규정을 하고 조국에는 주창 들고 항일운동하자고 주장하고 그러면 이런 그 반일 히스테리를 학교 교사가 학생들한테 주입하는 환경에서 학생들이 반발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건 당신 생각이지 우리가 왜 그걸 머릿속에 카페해야 돼? 라고 반발을 했는데 이렇게 보면 뭐 선생님 학생들한테 이런 식의 어떤 편향성을 주입을 하고 그거를 퍼포먼스를 시키고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닌데 왜 지금 시점에 반발했냐? 우리가 오히려 그걸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전혀 상황이 그러니까 오히려 낙관적이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 바닥으로 이제 전업으로 이 바닥에서 싸우기 시작한 지 10년 정도 됐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친북 좌파의 문화 권력이라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철학, 그 다음에 역사 해석, 그 다음에 뭐 비평,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윤희상이를 욕을 하면 요새 좀 낮았는지 모르지만 불과 2, 3년 전까지는 윤희상 음악에 대해서 야 그거 귀신 나오는 흉측한 음악이야. 그 사람 저게 거의 간첩일걸? 이렇게 욕을 하면 클래식 음악계에서 밥을 못 먹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 파넥 다이저스트 그걸 디자이너한테 말해서 좀 디자인을 부탁을 했더니 무서워서 디자인을 못하겠대요. 무서워서 디자인을 못하겠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얘들이 이제 친북 좌파의 문화 권력이 굉장히 깊게 장악이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장악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일어나는 일이냐. 군부 권위주의 시절부터 일어났습니다. 80년대 우리가 그 당시에 이른바 보수니 우파니가 전부 6.25 본능적 반공 마이크 잠깐 가까이. 예. 지금 저희 아이가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으로서 정말 이 이용고 사태를 보면서 제가 부들부들 떨렸고 지금 저도 제 아이가 이 사태와 맞물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 고발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얼굴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뭐 교육 정책이든 뭐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는 지금 교육을 지금 아이들이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전교조 교사의 고발권에 대한 부분은 이게 지금 이런 거 이 화랑 학생이 했지만 저도 제가 3월 달부터 저는 이거를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1년 동안 저희 아이가 받았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참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인원부 학생 제가 여기다 제 글을 보시면 알 거예요. 터졌다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도 3월 달에 문제가 있었는데 참고 있다가 인원부에 있는 화랑분가 이렇게 터지면서 나도 이거를 얘기할 수 있을까? 내가 내 아이가 이렇게 피해 보는데
얘기를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이번에도 제가 저희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본 상황이에요. 이게 아무리 뭐 법제화만 이렇게 말씀, 저희들이 학부모 입장에서는 뭐 말을 해도 이거 신고한다는 거요. 정말 저희 아이가 담임 선생님이 좌편향 성향으로 해서 개인적 성향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 교실 안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는지 아십니까? 애들 못 놀게 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공공연하게 아이들을 왕따를 시키는 게 이 상황이에요. 저희 이동과학생은 정말 저희 아이가 1년 동안 겪었던 그리고 마지막 졸업까지도 저희 아이는 피해를 봤거든요. 근데 이 사례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그렇게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이런 식의 저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왔지만 이렇게 고발할 수 있는 이렇게 용기 있게 고발할 수 있는 이런 아이들이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가서 교사의 직업윤리에 대해서 조금 더 강행을 하고 왜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왜 아이들에게 더더군다나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이렇게 주입을 하는지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이번에 뭐 선거제도 바뀌었고요. 보면서 이런 식으로 이 전교조가 뿌리 깊게 준비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조금 더 이거를 법제화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정치 성향을 강요하는 교사들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좀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처음 학기가 시작될 때 학부모들은 교사가 전교조인지 아닌지 알 권리가 있다고 봐요. 그걸 조금 공부해서 부모가 알 수 있는 권리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담임 선택제거든요. 여기 담임 선택제인데, 그런데 담임 선택제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현장에서. 왜 그러나 하니까 담임들 서로 안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또 하야들이 인기 투표밖에 안 되거든. 우리 주필님이 좋다. 그런데 여기에 한 30명 몰려버리고, 두영택이 나쁘다 그러면 한 명 하면 반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담임 학교 선택제가 있지만,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지금 학생이니까 학생 입장으로서 이 정치 교사라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전략으로 학교 내에서 정치 사상을 주입하고 애들을 선동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수업을 하실 때요, 이제 어떤 당인 어떤 정권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만 합니다. 그리고 어느 당과 정당은 뭐 아예 언급을 안 한다든가 여기는 뭐 나쁘게 했던 것만 언급을 하면서 처음부터 이거는 좋고 이건 나쁘다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심어줍니다. 뭐 물론 관심 없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도 이거를 6년 듣죠. 초등학교 때 6년 듣고 중학교 때 3년 듣고 그다음 고등학교 때 고3 때 수업 안 낸다 쳐도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을 그런 식으로 세뇌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 없는 애들도 선생님들이 좋게 말했던 정당은 별 생각이 없어도 나쁘게 말했던 정당은 그냥 싫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사상을 세뇌하는 그런 세뇌를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학생들을 약자로 만드는 겁니다. 너도 약자고 나도 약자고 우리 전부 약자다. 그러니까 약자를 위한 데를 뽑아야 된다. 그리고 약자를 위한 데를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기준이 애매하거든요. 그럼 약자가 뭐냐? 그럼 이제 여성, 그 학생, 노동자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약자가 아니냐? 옛날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있고 20억이 있어야 약자가 아니에요. 집 있고 뭐 현금으로 따로 20억 없으면은 2억인가 20억인가 없으면은 다 약자라는 겁니다. 거의 다 약자입니다. 그리고 인원고 사태를 보시면은 특히 여학생들이 많이 이용이 됩니다. 선생님들의 홍위병으로서 그리고 선전, 선동용, 그리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학생들을 짓누를 때 여학생들이 많이 이용이 되는데,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이유가 약자라는 걸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은 이 약자라는 걸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여성이 약자다라는 걸 이용해서 여성 약자라는 걸 이용하고, 그리고 여학생들이 공감능력이 솔직히 남자들보다 좋잖아요. 약자고 뭐 피해받고 있다고 느끼면은 여러분들 자료집에 23쪽입니다. 23쪽이 보면 이 우리 현직 교사님이 쓰신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1항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거 보고 참 깜짝 놀랐는데요. 이 선생님은 지금 서울의 한혁신고등학교 그냥 H고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교육 경력 20년의 전교조 교사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혁신학교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방출을 당했습니다. 이 H고에서 우리 현재 계신 교사님은 초대 교장, 기간제 교사,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 이 교사들의 연대 서명 몰카 촬영으로 내쫓기는 과정도 목격을 했습니다. 심지어 매년 연말 성과급 지급 시기에는 전교조 부장교사들이 성과급 반납 및 분배를 강요하며 참여를 원치 않는 교사에게 선생님 혼자만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그쪽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그럼 묵시적으로 그러한 성과급 분배를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달리다가 병가를 낸 교사도 한 명 있었습니다. 부장교사 임명에도 전교자 교사가 아니면 추천을 배제하도록 사전 정지 작업을 합니다. 2019년에는 22명의 지지를 얻고도 부장으로 임명되지 못한 교사가 나왔습니다. A 교사는 조희영 교육감에게 강제 정보의 부당함을 호소하였으나 교육감 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새 학교에 가서 잘 지내면 된다라고 답변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 H고 중간에 보시면 여러분 이 H고의 인형 편향 교육도 인원고등학교 못지않다고 합니다. 2014년 교내 축제 수익금을 모 자동차 노조에 우리 학교가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 돼서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상당히 좌경화돼 가고 있고 공산주의화가 그냥 이미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닌 선생님과 또 그런 선생님, 전교조 선생님과 아닌 선생님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이며, 또 지역적으로 제가 알기에 인원고등학교는 봉천동에 있는 학교고 강남이나 분당이나 강남에 있는 학교들은 또 마찬가지인 건지, 또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의 비율이 그 지역별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된 건지, 왜 싸움들은 서로 안 하는 건지, 저쪽은 저렇게 강하고 아무 짓이나 다 해도 되는데 우파들은 싸우면 안 된다, 뭐 이런 뭐가 있는 거지. 그래서 싸우면 물론 이제 교육감이 제일 위에 꼭대기가 교육감이니까 불이익을 받을까봐 그렇다는 건 미리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이쪽에도 전교조 말고 나름대로의 그 조직을 결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